안녕하세요, 바이림입니다. 오늘은 수압대패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수압대패는 그 길이만 절단한 제제목을 가지고 1차 가공을 하기 때문에 이 거친 나무인 상태로 가공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갑을 끼고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게 잔소리 같지만 복장에 대한 얘기를 꼭 해야 돼요. 이게 너무 기본적인 거다 보니 좀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중요하고 그로 인해서 난 사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장갑은 절대 안 돼요. 수압대패는 특히나 이 엄청난 날물이 앞으로 돌면서 깎아내는 기계이기 때문에 혹시나 손이 빨려 들어가게 되면 그냥 믹서에다가 손을 집어넣는 그런 셈이 되는 거죠. 정말 위험하기 때문에 절대, 마찬가지로 가시 박히고 뭐 손이 지저분해지는 게 훨씬 낫습니다. 뭐 보안경을 써야 된다 이런 거는 이제 지겹죠. 당연히 쓰셔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옷매무새를 단정하게 해야 돼요. 저희는 이제 옆에 막혀 있는데 좀 그 예전에 뭐 좀 오래된 수압대패를 쓰시는 분들은 이 부분이 좀 트여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옷자락이 말려 들어가기도 하고, 또한 뭐 이렇게 소매가 늘어진 경우에 뭐 셔츠가 앞으로 헤쳐졌다던가 아니면 후드티를 입었는데 끈이 이렇게 길게 내려왔다던가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위험해요. 그 빨려 들어가는 사고들을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옷 매매새를 단정하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은 이제 실제 나무를 가공할 때의 이야기죠. 수압대패라고 해서 꼭 손으로 예민하게 부분 눌러줄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정반에서 밀착해서 깎아내는 거기 때문에 손은 나무가 정반에서 튀지 않을 정도, 그 정도만 보조를 해주시는 거고요. 또 특히 손이 아니고 작업을 할 때는 꼭 용도에 맞는 푸시 스틱을 사용하세요. 꼭 사용하셔야 돼요. 이게 목재 뭐 크기나 모양에 따라서 이렇게 평범한 모양의 푸시 스틱을 이용하기도 하고, 또 뭐 각재용을 만들어서 쓰기도 하고, 얇은 판재를 튀지 않게 눌러주기 위해서 좀 길고 바닥에 이렇게 가죽을 대서 이런 얇은 판재용 푸시 스틱도 만들었어요. 상황에 맞게 푸시 스틱을 만들어서 쓰시면 되고요. 지금 이렇게 저처럼 헬리컬 날이 달려있는 수압대패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굳이 앞에 손으로 나무를 바닥에 많이 눌러줄 필요는 없어요. 길이가 긴 목재를 가공하는 경우에는 좀 눌러줄 필요가 있기도 한데, 헬리컬 날은 저항이 적기 때문에 보통은 그냥 푸시 스틱 하나로만 밀고 지나가도 가공하는데 큰 무리가 없어요. 그런데 나무의 두께가 얇다거나 뭐 이렇게 긴 경우에는 상황을 봐서 좀 보조를 해줘야 되는 경우도 있죠. 또 이렇게 두꺼운 목재를 가공하실 때 목재가 무겁고 두께가 두꺼우니까 그 나라고 멀다고 해서 이렇게 손으로 가공하는 경우가 있어요. 손으로 눌러주고 뭐 손으로 밀고. 근데 이런 경우도 위험하긴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더 위험할 수도 있어요. 큰 목재를 들고 내리고 하는 과정들에서 실수가 나오기도 하고, 또 하나는 푸시 스틱으로 미는 게 안전하기도 안전하거니와 힘 전달도 잘 되고 편해요. 이걸 뭐 한두 개 미는 게 아니라 수십 개를 막 가공해야 된다고 쳤을 때 피로도도 훨씬 덜 하거든요. 그 뭐 사고 날 위험도 적고, 그러니까 푸시 스틱을 안 쓸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목재가 뭐 두껍거나 크다고 해서 뭐 장갑을 껴도 된다거나 손으로 밀어야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자주 듣던 사고 유형이, 이렇게 첫 번째 면을 가공하고 이 면을 펜스에 붙여서 두 번째 면을 가공할 때 그때 사고가 꽤 많이 일어나요. 보통 왼손이 펜스에 나무를 붙여주려고 이렇게 밀다가 이 손이 미끄러져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가장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교육을 할 때는 손가락은 접고, 그리고 엄지손가락은 나무 모서리에 걸게 교육을 해요. 이 손이 걸리는 거 없이 그냥 면에만 있다면 미끄러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안전장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엄지손가락을 코너에 걸죠. 근데 이것도 뭐 이렇게 작업해야 되는 경우도 가끔 있지만 보통은 패더보드를 사용해요. 1차로 면을 잡고 그 다음에 자동 대패에서 이 평행하는 면을 잡아요. 그래서 두께를 맞춰버리죠. 그런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직각되는 면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면이 가공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안전한 도구들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한 개만 사용할 때는 가끔 이렇게 두 번째 면을 밀고 수압대패를 끝내버리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목재를 준비할 때 하나만 사용하지 않잖아요. 뭐 20mm 두께로 뭐 10장, 20장을 가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안전하고 더 편리한 방법은 자동 대패를 가서
두께를 먼저 맞추고 그 다음에 직각되는 면을 잡는 거예요. 그게 일도 빠르고 안전하고 피로도도 덜하고 여러 가지로 좋아요. 또 패더보드는 이렇게 기본적인 패더보드로도 우리가 아래쪽을 붙이는 게 위험하잖아요. 날과 가깝고. 그래서 패더보드로 아래쪽을 잡아놓고 손은 위쪽만 살짝 보조해주면 되니까 이게 훨씬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겠죠. 가지고 계신 수압대패나 공방의 수압대패가 이런 커버가 아닌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미국식 커버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밀어 나가면 회전하면서 이렇게 비켜지는 커버 형식인데, 이런 경우에는 커버가 나무의 윗부분을 가리지 않으니까 푸시스틱으로 그대로 끝까지 이제 밀어서 작업을 할 수 있는데, 유럽식 가드들은 나무 위를 가리고 있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날 위를 항상 가리고 있는 스타일이죠. 그래서 목재의 높이에 따라서 그 펜스를 조절해서 쓰는 방식인데, 그냥 보기에는 그 방식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을 해요. 높이가 정해져 있어가지고 좀 얇은 목재를 가공해야 될 때는 또 굉장히 애매해요. 이 목재가 밑으로 통과해 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또 어쨌든 날을 노출시키죠. 날 노출된다는 점에서 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대신 유럽 방식은 날 위를 항상 가리고 있기 때문에 푸시 스틱이 그대로 지나가지는 못하잖아요. 그 수압대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다른 영상도 참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써보질 않아서 저도 보기만 해서 제가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수압대패는 뒷정반의 높이를 조절해서 얼만큼씩 나무를 까낼지 결정을 해요. 보시는 것처럼 정반이 위아래로 움직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아래로 내릴 때는 이 헤드를 정비할 때나 이렇게 내리지, 목재를 가공할 때는 1mm 내외로만 내려요. 그래서 뭐 0.5mm씩 깎던가, 뭐 많으면 1mm씩 깎던가. 정말 많이 깎아도, 약간 저항이 적은 소프트우드 같은 거를 많이 깎아도 2mm 정도, 그 이상으로는 작업은 하지 않아요. 목재를 가공하는 방법 등은 더 세밀하게 말씀드려야 되지만, 오늘은 간단하게 이 판재를 한번 가공해 볼게요. 이 판재를 깎는 속도나 뭐 그런 타이밍, 작업 방법들을 한번 보세요. 이 기계를 한 번도 안 쓰신 분은 너무 빨리 밀거나 너무 천천히 밀다가도 좀 불안한 경우들을 보이거든요. 테이블소나 뭐 다른 도구들도 마찬가지지만, 회전하는 날물에 어느 정도의 속도로 작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원래 속도로 보여드릴 테니까 지루하셔도 한 번쯤은 참고해 보세요. 가공 전에 제재된 상태의 면이고요. 이렇게 가공하면 매끈하게 되죠. 근데 지금 이런 부분이 안 깎였는데, 수압대패에서는 전체를 다 깨끗하게 만들 필요는 없어요. 자동대패 정반에 놓였을 때 나무가 움직이지 않게 전체가 기준이 되는 역할만 해주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자동대패에서 이제 뒤집어서 가공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수압대패로 1면을 잡고 이제 자동대패로 평행하는 면을 맞춰서 두께를 맞췄어요. 그럼 이제 직각하는 면을 잡아야겠죠. 이 작업이 많으면 당연히 펜스를 옮겨서 더 작업이 편하게 작업 세팅을 해야겠죠. 펜스를 좀 앞으로 옮겨오고 두께를 맞춰서 패드보드를 세팅해요. 그럼 이제 아래쪽은 펜스에 완전히 밀착을 해줬죠. 그럼 이제 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래쪽은 이렇게 패더보드가 펜스에 밀착을 해주고, 이제 위쪽은 이제 푸시 스틱을 이용해서 붙여서 밀 거예요. 자, 이렇게 직각이 되는 면도 가공을 했어요.
방금 사용한 푸시 스틱은 제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앞으로 밀어줄 수 있게 뒤에도 스토퍼가 있지만 옆에도 만들어 놔서 펜스 쪽으로 밀착시키면서 밀어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각재를 밀거나 방금처럼 이제 그 직각면을 잡을 때 사용하는 푸시 스틱이에요. 그리고 설명드린 김에 제가 이제 이건 일반적으로 쓰는 푸시 스틱이거든요. 보시면 뒷부분에 가죽을 붙여놨고 이 앞부분에만 가죽을 붙였어요. 그래서 나무 위에 이렇게 얹어 놓으면 이 가죽과 이 아랫부분, 가죽이 없는 아랫부분은 살짝 빈 공간이 되고 가죽 부분만 나무에 닿겠죠. 그러면 이 푸시 스틱의 앞쪽 부분에 힘이 들어가게 돼요. 안 그러면 뒤에서 너무 아래를 누르면 그 나무의 미세한 탄성 때문에 약간 앞이 들리기까지는 아닌데 힘이 좀 앞에 안 눌러지거든요. 그래서 앞쪽에 이렇게 지지할 수 있는 부분을 붙여 놓으면 약간 앞쪽을 눌러주게 되죠. 그게 작업이 더 오류 없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어디서 본 적은 없는데 제가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니까 이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참고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얇은 목재, 너무나 얇은 판재를 밀어야 되는 경우 가끔 있죠. 그럴 때는 판재가 이제 튀지 않게 그 헤드 날 위에서 막 튀거든요. 그거를 이제 막아줘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진동을 막을 수 있게 가죽을 붙여줬고, 판재가 이제 좀 길면 앞부분도 계속 다른 이제 푸시 스틱 뭐 이런 보조할 수 있는 푸시 블록을 계속 눌러주면서 이렇게 얇은 판재를 가공해야겠죠. 이렇게 상황에 맞는 것들, 얇은 각재에 직각을 잡아야 되는 경우에도 패드보드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고, 또 길이가 길면 앞에만 잡아주는 게 아니라 각재 사이즈에 맞춰서 앞뒤로 세팅을 해놓고 작업을 할 수 있죠. 테이블소에서 쓰는 푸시 스틱을 가지고 그대로 밀어만 주는 거죠. 펜스를 붙여주는 건 이 패드보드 둘이서 해주고 저는 바닥에 밀착시켜서 앞으로 밀어만 주는 거예요. 이렇게 안전하게 작업을 해야겠죠. 전에 어떤 회원 한 분이 이 정도 되는 나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직각을 잡아야 돼서 여기를 이렇게 손으로 누르고 이렇게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옆에서 그걸 보고 있다가 그 작업하는 순간에 부르면 이제 깜짝 놀라거나 해서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조마조마하게 보고 있다가 회원님한테 한 소리 했죠. 아니, 이 목재의 직각을 잡겠다고 손을 그렇게 위험한 상황에 빠뜨릴 수 있냐, 이게 뭐라고. 그래서 좀 저도 너무 흥분해가지고 좀 분위기가 안 좋아졌었는데, 목공을 안전하고 즐겁게 오래 해야 되잖아요. 기껏 이 나무 하나 직각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위험한 상황을 만들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이거는 높아지면서 드리는 말씀인데, 제가 뭐 작업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펜스도 옮겨오기도 했고 또 각종 지그들을 막 설치해 가면서 작업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을 들 수도 있어요. 근데 막상 이게 습관이 되면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피로도부터가 차이가 나고 그 위험한 순간에 집중해야 되는 그런 긴장감에서도 좀 해소가 되고, 이게 습관을 들이셔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뭐 공동 작업장 같은 데서 작업하시다가 야, 그거 뭐 그렇게 불편하게 매번 그렇게 하냐, 뭐 그런 분이 있으면 친하게 지내지 마세요. 저 안전을 소홀히 하는 분하고는 친하게 안 지내는 게 좋아요. 물론 설득해서 같이 안전하게 작업하면 좋은데 안 되는 분들은 정말 안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안전을 무시하는 분들은 일단 친하게 안 지내요. 그분 다치면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으로 지내는 게, 이게 뭐 제가 백날 얘기해도 그냥 그런 성향의 분들은 잘 고쳐지진 않더라고요. 물론 말씀은 드리는데 저는 그렇게 친하게 지내려고 하지 않아요. 자, 그럼 수압 대패는 이 정도로 첫 번째 영상을 마무리할게요. 뭐 나무의 사이즈나 뭐 뒤틀린 정도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작업을 해야 되는지 뭐 할 말은 많지만 너무 길어지면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안전에 대한 포인트만 말씀드리고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헬리컬 날은 이렇게 생겼어요. 헬리컬 날이 아닌 이전 세대 헤드들은 이렇게 날이 일자로 된 날이 3개 정도 이제 끼워져 있는 방식인데, 헬리컬 날은 이렇게 약간 사선이면서 날이 교차돼서 부착이 되어 있고요. 지금 이런 날은 이쪽 면 그리고 뒤집어서 반대쪽 면, 이렇게 두 면을 사용하는 날이고,
좀 더 고급 기계들은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생겨가지고 네 면을 사용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저는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이거니까 이걸 잘 써야죠. 그리고 일자날은 날을 연마해서 계속 사용하는데 헬리컬 날은 한번 쓰고 뒤집어서 다음 면을 쓰고 그 다음에 교체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비용이 높다, 일자날이 더 좋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신데 제가 두 개 다 써본 이상 헬리컬 날이 훨씬 좋습니다. 생각처럼 헬리컬 날이 그렇게 쉽게 마모가 되지 않고 또 교체도 굉장히 간편하죠. 일자날 같은 경우에는 높이를 막 맞춰주고 해야 되는데 얘는 그런 게 없어요. 진동도 적고 결과물도 좋아요. 여유가 되시면 일자날보다는 헬리컬 날을 꼭 사용하시는 걸 추천해요.